치아가 웃어야 인생도 즐겁다. 행복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메디컬 힐링 코치 치의학 박사 문은수. 치과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력과 이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알기 쉬운 메디컬 상식과 뜨겁고 진솔한 인생 이야기. 건강한 100세, 행복한 100세를 위한 진정한 힐링 타임. 9번째 이야기. 치과 외상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찮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고들, 특히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치아 외상도 흔히 겪게 되는데요. 치아 관련 응급상황, 아는 만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 치아 골절, 변이, 탈구 등 응급상황 시 대처 요령부터 치아 외상을 막는 보호장비와 응급상황 대처 요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남자 문은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부딪혀서 이를 다쳐본 적이 없으십니까? 치과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유리가 있는데 부딪혀서 이게 깨져오시거나, 또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이를 다쳐서 오는 분들, 또 뭔가 씹다가 이가 쫙 쪼개져서 오시는 분들, 이런 응급 상황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응급 처치 요령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일어난 일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서 우리 의외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을 처치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치과에 생기는 그런 응급 상황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서는요, 가장 많은 것이 치아에 금이 가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치관파절과 치근파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잇몸 위로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을 우리 치관파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그 깨진 정도가 경미할 때는 고기만 떼우면 됩니다. 근데 떼운 정도가 깊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씌워서 그것을 우리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경까지 가서 아프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치근파절이라는 것은 치근, 말 그대로 뿌리까지 쪼개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경치료를 해야만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절반 이상이 못 살리고 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어린아이 뼈들은 좀 물르고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보다는요, 치아가 안으로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뽑히거나 이렇게 치아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빨리 그 위치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변이가 일어난 경우에 우리가 바로 돌려놓으면 원상 회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치아가 아예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탈구라고 그러죠. 아이들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요. 어른 경우도 혹간 나타나서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탈구가 일어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진 치아를 잘 보관해서 얼마나 빨리 치과에 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성패는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탈구된 지 1시간이 지나면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왔다. 그래서 내가 아는 치과가 저 멀리 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치과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이내 치료하면 95%의 이상의 확률이 있는데 1시간이 넘었다. 교통 혼잡이 있는데 그냥 아는 치과 가려고 멀리 간다 그러다가 1시간이 넘으면 성공률이 80%로 떨어집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그런 치아에 흡수가 일어납니다. 뿌리가.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오래 쓰는데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치아에 빠진 부분을 갖다가 감염이 되지 않게 잘 해서 갖고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요령을 안다면 충분히 치아가 빠졌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그 치아를 가지고 오면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치아와 동반돼서 뼈가 치조골이라고 그러죠. 그 뼈가 부러진 경우라든가 또 턱 자체가 부러져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턱이 부러졌는데 모르고 있어요. 괜히 좀 띵하게 아프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금이 쫙 가서 턱이 부러져 있는데도 오래 있으면 턱은 근육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가 안 맞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서 처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치과의 응급처치, 외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그런 것처럼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전거 탈 때 뭐 씁니까? 그죠? 보호대 차죠, 이렇게. 그죠? 헬멧 쓰고. 또 우리가 차 탈 때 뭘 하죠? 안전벨트. 그렇죠. 안전벨트를 하죠. 공사장에서는 뭐 쓰죠? 안전모 쓰죠. 어떻게 노가다를 다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잘 하시죠? 그런데 왜 치아 보호대는 안 하시는지. 외국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는요. 반드시 치아 보호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격한 운동을 할 때는 헬멧을 이 턱까지 가리게끔 하는 것을 쓰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제 문제가 박지성 선수 아시죠?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10살 때부터 하면서 이를 깡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에서 중요한 시합을 뛰다가 이가 아파서 도중에 나와서 결국 이를 빼고 다음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치아의 이 손상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한 박찬호 선수, 야구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도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금이 가서 아파가지고 또 잇몸도 아프고 그래서 잇몸치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어금니에 힘을 꽉 주는 걸까요? 네? 온 힘을 다해서 주죠. 100km 이상의 140, 150 요즘에 뭐 야구 보니까 150도 넘는 광수 들어오는 거를 배트를 딱 칠 때는 그죠? 유도 레이싱 꽉 힘을 줘야 되죠. 화장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어금니에 꽝 줘야 시원하죠.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긴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긴장. 뇌가요. 이런 힘을 꽉 줄 때는 긴장을 하게 되면요. 신경과 근육들이 수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래턱에 역시 근육도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어금니를 꽉 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박찬호나 박지성처럼 꽉 무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치아에 스트레스를 주고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치고 있는 치아가 무는 문제뿐만 아니라 받치고 있는 뼈까지도 염증까지도 생기니까 중요한 시합에서 못 뛰고 중간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른들이 힘은 더 많이 써요. 그죠? 그런데 8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이 더 많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아직 완전히 단단해지지 않았고요. 특히 치아를 받치는 뼈들이 완전히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들, 8세, 13세 어린이들은 치아 보호대를 해주는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아 보호대, 마우스 가드를 꼭 껴주게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장비는 치아 한 치아의 힘이 쏠리는 것을 여러 치에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이것이 한 치아에 과정됐다. 그럼 그 치아는 망가질 게 물보다 뻔합니다. 근데 이 장비치를 끼면 우리가 28개인데 적어도 20개 이에는 힘을 분산을 하거든요. 남리는 좀 덜 분산될 거예요. 28개 나누면 약 3kg밖에 되질 않아요. 80kg으로 어느 치아에 힘이 가해지면 그 치아는 망가질 수 있는데 3kg 분산을 시키면 망가질 리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는 꼭 여러분들이 끼워줘야 되는데요. 이런 장치는 사람마다 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자기에 맞는 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에 가시면요, 그 사람에 맞는 교합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 교합에 맞게끔 우리가 간단히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은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 그런 산모한테도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안 할 때도, 애 낳을 때도 끙! 기죠, 힘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거나 깨질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문제는 아기를 이렇게 가졌을 때 보면은 9개월쯤 되면은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려고 해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잇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잇몸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애 출산할 때 힘을 꽉 주면 이들이 넘어져 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산부들한테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운동선수 지금 말씀드린 박찬호나 이런 사람 꼭 필요하고요. 아마 골프 선수들도 이게 순간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끼는 사람을 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가는 사람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가는 사람도 이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장착해서 치과에 가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그의 몇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고 사고가 날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응급처치용도 아시고 이왕이면 기회를 줄여서 사고가 2번 날 걸 1번으로 줄이고 또 1번 날 걸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예방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치과에서 만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듣고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넘어졌을 때 탈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탈구가 돼서 이가 빠졌다면 병원에 갈 때 어디에 담아서 병원에 가야 되나요? 네,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행동이 통제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이 부딪혀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제일 중요한 게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황하다 보면 어때요? 피가 이렇게 좀 나다 보니까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피 때문에 막 달려오다 보면 이는 놀이터에 있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아예 임플란트 해줄 수도 없고 참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의 일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뼛속에 심어져 있던 부분을 손으로 안 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사 더러워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머리를 잡아서 물에 씻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휴지로 닦거나 어떤 사람은 잘 깨끗한다고 알코올로 닦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그러면 이를 망가뜨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찾아갖고 오는 거.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뿌리 쪽을 만지지 않는 거.
그리고 씻지 말고 갖고 오는 거. 깨끗하다면 말이죠. 입안에 넣어 갖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이죠. 입안에 넣으면 꿀꺽 삼킬 수가 있으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조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입안에 넣고 오는 거 좋고요. 또 요즘 슈퍼가 곳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우유를 사서 우유에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 생리식염 사라 그러면 요즘 뭐 렌즈를 껴서 많이 생리식염 알긴 합니다만은 생리식염도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생리식염수가 좋고요. 우유 좋고요. 입안에 넣어 갖고 오는 게 좋네. 제일 중요한 게 닦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 감염이 되면 세포가 죽거든요. 다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세포가 죽을 수 있고 감염이 되면 좋지가 않죠. 또 한 가지는 이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는 걸 치주인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뼈와 치아를 잡아주던 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건요 30분만 넘어가면 이미 괴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아까도 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분 이내는 거의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시간이 넘어가면 80% 이하가 된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나냐면 흡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오실 때는 빨리 갖고 오고 뿌리 쪽 만지지 말고 우유나 입속이나 생리식염에 넣어서 갖고 오면 좋겠다. 약 3주 정도를 우리가 붙여놔요. 치아를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보통 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사는데 한 3, 4일만 지나면 쉬운 말로 싹수가 금방 보입니다. 까맣게 죽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있는 경우는 색깔이 뽀얗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자꾸 이상한 거 자꾸 만지려고 그러는데 못 만지게 하고 안 부딪히게 해주면 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예. 또 다른 질문 누구 없으십니까? 예. 그래요. 박사님, 제 친구의 경우는요. 네. 이를 뺐는데 밤새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원래 그런가요? 보통 이를 빼면 말이죠. 지혈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조금씩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유는요. 이 뺀 자리가 구멍이 크잖아요. 거기에 피가 고였다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너 시간 우리가 꺼즈를 물고 있으면 피가 응고되면서 피가 안 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너 시간이 넘어서도 계속 피가 좀씩 난다. 그러면 여러분 입안이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뺀 치과에 가서 정확한 처치를 받으면 생각보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의사항으로는요. 빨대를 이렇게 빤다거나 여러분들이 빨대를 거기 빨거나 또 거기를 뭐 음식을 강한 걸 먹다 딱딱한 거나 그런 거 먹다 보면 거기 또 건드려서 또 겨우 피가 멈췄는데 딱딱한 거나 질기게 먹다가 다시 건드려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치과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환자가 전신질환이 있어서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혈액 순환제 이런 걸 먹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체크하지 못하고 이를 빼면 아무리 지혈하려고 해도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의사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를 빼러 갔을 때 나는 무슨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려주면 의사가 거기에 맞춰서 처방할 수 있다. 네, 오늘은 2006년도 한 10월인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봉사를 가면 늘 그러려니 하고 큰 생각 없이 갔었는데 아주 마음이 뜨겁게 느껴진 일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치과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조선족들이 치과에서 배우려는 욕심이 많고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 치과에도 한 달씩 이렇게 몇 명씩 연수를 이렇게 해주고요. 또 가끔은 거기 한 20여 명의 그 치과 병원에 직접 가서 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수술하러 한 환자가 아주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연길시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마을에 환자였는데 물 길어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수도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깡촌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연길시에서. 그 마을이 들어보니까 34채가 있는 마을인데 수도가 없어서요. 아이들하고 그 아내들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4km 정도 떨어진 데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집에 나르는 게 주된 일과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우물을 놔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km 떨어진 데서 상수원이 좋은 데서 각 가가호로 상수도를 이렇게 놔주게 되었습니다. 놔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 지역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마워서 잔치를 해주나 보다 그래 갔더니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보니까 수백 년 동안의 그 한을 풀어줬다고 촌장 76세 된 분인데 거기 추운 지방에 우리는 90세 된 분도 적잖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오래된 어른이 76세입니다. 이분이 자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뭐 촌장님이니까 돈도 많겠지 하고 먹는데 웬걸 그 촌장님은요 전 재산이 소 한 마리하고 송아지 한 마리랍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불이 못 들어온대. 냉골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어요? 냉골에 사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한 마리를 툭 잘라서 잡아서 우리를 먹인 겁니다. 우리 분명히 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냉골에서 먹는데 그 뜨거움에 거기 후끈거리는 것을 우리 서로 녹이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 주위를 보면 여기저기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정한 봉사는 정말 일회성의 봉사가 아니라 그 근원을 치료해주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할 때 빵 몇 개, 또 우리가 쌀 몇 가마, 물 몇 추를 갖다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똑같은 자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작은 마을에 우리가 물을 며칠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상수원에서 수도를 직접 놔주다 보니까 그 안악들은 어떻습니까? 그 여가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윤택해져서 집안이 좋아지고요. 아이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성적도 올라가지고 그 사회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갈 때는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면, 한 1분만 생각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의사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까지 치료해서 재발되지 않게 하듯이 순간적으로 힘든 것만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과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뭘 우리가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생활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도와주고 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